전문가가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신진 기자 다시 한번 나와줬습니다. 신 기자, 인명 피해 상황 지금 일부 언론들이 숫자가 좀 다른 숫자를 보도하고 있는데 확인된 현재 숫자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금 당초 예정됐던 저녁 6시 브리핑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사망자 16명, 실종자 6명, 그리고 중상 2명, 경상 5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 공식 발표된 내용으로 16명 사망, 실종 6, 그리고 중경상 합쳐서 부상자가 7명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교수님, 네. 지금 건물 내부 그러니까 진입해서 수색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여러 이제 폭발 가능성도 있고 해서 그런 건데 안에서 재차 폭발해서 다시 한번 발화될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보세요? 지금 어느 정도 화재는 진압이 된 상태고 그래서 지금 수색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안에서 아직 실종된 사람으로서 아직 확인이 안 되신 분들이 안에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 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로 본다면 어느 정도 화재는 진압이 돼서 추가 폭발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다. 다만 이제 배터리들이 개별적으로 셀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 열적인 이상이 있다거나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화재 가능성들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요. 네. 수색 과정에서 이런 위험성들을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자, 신진 기자, 지금 네. 아직까지 그 브리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조금 전에 시작이 됐고요. 아, 그래요? 사망자 숫자가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사망자가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22명이요. 중상 2명, 경상 2명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이제 추가로 1명이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사망 22명, 예. 그리고 실종자 1명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망 22명, 실종자 1명으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으로 저희가 파악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수색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화재 현장에서 많이 쓰는 방식입니까? 일단은 사실 위치 파악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제 넓은 범위에서 사실 이 부분은 아주 디테일하게 딱 특정한 지점으로 한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건물 내에서의 수속 요 구조자나 수색자를 수색할 때는 사실 흔하게 사용되지 않는 그런 방법인데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실종자가 거의 20여 명 정도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됐었고 또 실제로 이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실제로 안에 있는지 대피했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실제로 건물 안에 있는지 여부만이라도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도 위치 추적을 했던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다만 네. 이제 건물 내부에 어떤 특정한 지점에 있었는지까지는 이 휴대폰 위치 추적으로는 조금 이제 확인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 시각 브리핑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정부의 공식적인 소방당국의 발표는 사망 22 그리고 실종 1명으로 지금 파악돼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화재가 일반 화재하고 좀 다르다면서요. 그래서 물을 자유자재로 쓸 수 없다면서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ESS 배터리 화재 이런 것들로 이제 배터리 화재에 관련된 부분들은 많이 이해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게 개별적으로 배터리에 대한 어떤 화재 이제 진압의 어려움 이런 것과 이번 공장의 화재 진압의 어려움은 약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자동차, 전기차 안에 있는 이 배터리의 화재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대부분 이제 열폭주에 의한 어떤 화재가 되거든요. 그럼 열을 계속 발생함으로써 주변의 자동차의 다른 부분에 착화가 돼서 불이 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물이라든지 혹은 또 질식 소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배터리 내부에서 열 반응이 일어나는 것들은 사실 멈추질 않거든요. 네. 그럼 사실 겉으로도 보이는 불을 껐다 하더라도 다시 재발화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끄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번 배터리 화재 같은 경우도 최초에 이런 셀 자체의 이상은 이런 열폭주나 기타 이제 이런 원인이 될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네. 그 이후에 늦어진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지금 이제 이렇게 다량의 이 배터리가 있는 상황에서 일단 리튬 같은 경우에 물에 접촉했을 때 이 수소가스가 발생을 하면서 폭발의 위험성, 가연성 가스이기 때문에 이런 폭발의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소화 방법이나 또 현장에 공장 내에 굉장히 과다한 이제 이 가연물들이 있었다는 이런 이제 특성 때문에 신속하게
바꾸거나 또 이를테면 접근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저게 지금 1차 전지잖아요. 1차 전지 네. 폭발 가능성은 뭐 없다고 할 수 없고 항상 상존해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이를테면 이제 충전했다가 사용하는 이런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충전식 전지가 폭발의 위험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지만 1차 전지도 분명히 저런 폭발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차 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데 왜 폭발했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오히려 이렇게 이제 폭발에 관련된 위험성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높다 낮다보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 다만 왜 이런 부분이 최초에 셀에서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상황들을 좀 조사해 봐야 될 필요는 네.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발화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 네. 이게 배터리가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네. 추가로 계속해서 불이 옮겨서 팍팍 터지면서 네. 옮겨 붙을 가능성도 있어서 화재 안전과 관련된 규정은 더 엄격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사실 뭐 배터리 공장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별도의 시설들을 강화하거나 이렇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용도 그리고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소방법이나 건축법에 관련된 이런 소방 안전, 화재 안전에 관련된 시설들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배터리 공장이라 하더라도 이런 배터리 화재에 대한 특수성을 갖춘 이런 소방 시설의 적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의무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는 전기 저장 시설이라고 해서 대부분 ESS 배터리실이라든지 ESS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 대한 어떤 화재 안전 기준들도 마련이 되고 있고 해서 이러한 특정한 장소의 공장 자체로서의 어떤 대비는 별도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이제 해외에서도 대부분 이런 배터리 공장들이 화재에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자체적으로 화재에 적응성 있는 설비들을 도입하거나 그럴 때면 이런 분의 적치에 대한 부분들을 구획화한다거나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자구책들은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군요. 신진 기자, 지금 브리핑이 6시에 뭐 이게 정례적으로 매 시간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6시쯤 나올 것으로 보였는데 네. 좀 늦어진 게 이게 수색 작업이 계속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실종자들이 지금으로서는 모두 다 수습이 된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실종자 한 명은 추가 실종자고요. 네. 그래서 그 시신들을 수습하느라고 늦어졌고 또 지금 자세한 인적 사항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국적은 지금 나왔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그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사망자 22명 중 외국인이 20명, 한국인이 2명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 국적이 18명, 그리고 라오스가 1명, 그리고 1명은 국적 미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하느라 좀 늦어졌다고 합니다. 네. 실종자들 애가 많이 탈 거고 지금 현장으로 속속 도착하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가족들이 굉장히 애타는 마음으로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아직 신원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서 또 외국인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네. 자, 현재까지 사망자 정리를 해보죠.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종자가 1명인데 실종자는 기존에 실종자로 분류됐던 인원이 아니고요. 추가로 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 22, 실종 1명으로 집계되고 있고 그리고 국적도 대체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해서 저녁 7시쯤에는 좀 더 최신 정보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두 분의 말씀 고맙습니다.